네. 자, 시장이 계속해서 부진한 이유,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. 이 부분을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오늘 처음으로 출연해 주시는데요.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우선 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는데, 파월 의장도 고용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었고, 이번 주 자체도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네. 있습니다. 졸트 2월 거 구인 건수를 이미 봤는데 네. 여전히 좀 견조한 것 같다. 아, 그렇죠. 예,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뭐 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 지표 속에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건 있었는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 어제 저녁에 네. 그 졸트, 그러니까 구인, 구직 이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. 네. 그 졸트 이제 그 홈페이지 그걸 발표하는 미국 노동통계국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네. 제일 먼저 두 개 지표가 딱 나와요. 그렇군요.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구인율이 얼마냐, 그게 나오는데요. 예. 구인율이라는 거는 기업이 예. 이 근로자를 구인하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건데, 그렇죠. 예. 그게 지금 이제 우리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2년에 한 7.4%까지 증가했다가 예. 그럼 구인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사람을 많이 있었다. 뽑겠다 그런 네. 건데 이게 쭉 이제 감소하고 있었는데 최근 작년 7월부터 네. 그 추세가 이제 감소 추세가 멈추고 네.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저기 빨간 상자 보이시죠? 어. 이렇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큰 변화는 없다 정도로. 큰 변화는 없는 거죠. 아, 예. 예. 자, 그리고요.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. 네. 이건 뭔가요? 요거는 고용률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빈자리가 있을 때 네. 기업이 얼마나 사람을 뽑냐, 그게 있고, 그다음에 이 고용에 가는 건 기업뿐만이 아니라 예. 근로자들도 나 그만둘 거야, 자발적으로 퇴사? 퇴사하는 분도 있고, 예. 또 회사에서 해고하는 분들도 있고, 그렇죠.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렇죠.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로 묶어서 그걸 또 이직률이라 하는데요.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7월 이후로 그 전에 쭉 내려오다가 작년 7월 이후로 쭉 이제 평탄한 요 빨간 상자 안에 있는 것처럼 평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런,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1,000만 건 이하에서 계속 저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강한 고용이 지속되고 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죠. 네, 그런 거죠.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하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역시 이런 이 상황들을 좀 보면서 금리를 계속 유지를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. 네, 그러니까 고용이 이게 실업이 많아지거나 네.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를 좀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네. 다시 고용을 활성화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고용이 사실 지금 수준도 이게 뭐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. 네네. 이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여기서 괜히 그 금리를 인하했다가 네. 인플레이션만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많이 내려와 있지만 네. 지금보다 더 내려가는 그림이 나와야 좋은 겁니다. 그래야 이제 금리 인하가 네. 그러면 이제 연준도 이제는 우리 한번 금리 인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. 근데 아직까지는 연준이 봤을 때 이 고용 지표를 봤을 때는 네.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아직은 별로 없는 거죠. 그렇게 되는 거군요. 자, 그러면 3월 비농업 고용 지표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.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. 뭐 고용이 이제 앞에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네. 발표하는 그 자료가 이렇게 이제 지난달 수준을 거의 유지했는데요. 지지난달이죠. 1월, 지금 이제 우리가 본 게 2월 거니까요. 네. 근데 그 비농 관련한 고용도 그렇게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차트를 보게 되면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이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건데요. 예, 예. 아마 요거를 좀,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예, 텐데.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. 네. 그러니까 아마 필립스 곡선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예. 실업하고 그렇죠. 그 물가의 관계를 그게 이제 서로 반비례한다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필립스 곡선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요. 좀 더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? 더 잘 맞는 걸로. 더 이제 네. 좀 더 직관적이고 그런 것들을 찾아본 게 뭐냐면
이 가로축은 실업률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고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은 구인율입니다. 이게. 네.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얼마나 사람들을 구인을 이제 뽑을까 하는 그런 건데요.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인율이 높으면은 네. 구인율이 높다는 건 뭐냐면은 실업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다 일하고 있다는 거죠. 다 일하고 있으니까 예. 기업들은 이거 빨리 생산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. 그렇죠. 이 빈자리를 메꿔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이 구인율이 높아지고 임금이 높아지겠네요, 그러면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임금 그 상승 압박이 생기겠죠. 그렇죠. 예. 그리고 또 반대로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. 사람들은 막 일을 하고 싶은데 네.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. 안 구하는군요. 안 구하는 게 기업에서 아니라 안 구하는 게 그렇죠. 기업에서 이제 뽑지를 않는 거죠, 사람들을. 그래서 이 베버리지 곡선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네. 그런 이제 곡선을 그리는데 네. 이걸 딱 보면은 저기 이제 맨 밑에 보라색이 금융위기 이전입니다. 예. 그러다가 그 옆에 있는 하늘색이 금융위기 시기고요. 예. 그게 지나고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은 이 곡선 자체가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간 거 볼 수가 있죠. 그 이 전에 녹색이요. 비해서 상대적으로. 예, 딱 올라갔다가 이 오렌지색이요. 네. 오렌지색 저 맨 왼쪽이 코로나 딱 터졌을 때거든요. 저게 두 번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저기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가 2개월밖에 안 걸린 시간이에요. 그래서 저게. 다른 거에 비해서 반듯한 거군요. 좀. 예. 그냥 이제 실업률이 확 올라가니까요. 그런 거죠. 확 올라가 버린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점차로 이제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렇게 쭉 또 약간 평탄하게 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우하향하는 커브를 그렇죠. 곡선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. 그러다가 2023년 저 초쯤에 네. 저기 맨 왼쪽 끝에 있는 데까지 갔는데요. 네. 여기서 이제 전 세계 내노라 하는 대경제학자인 뭐 레리 서머스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예.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틀린 그 예측을 하신 거예요. 뭐냐면은 이제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경제를 톤다운하기 위해서는 예. 그 실업률을 높여야 된다. 그리고 한 7%까지 높여야 된다고 실제 한 1년 반 전에 그런 예상을 하셨거든요. 그런데 실제 경제가 보여준 건 뭐냐면 저 분홍색 사각형처럼 네. 밑으로 쭉 내리꽂았어요.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? 저거는 뭐냐면은 구인율은 낮아지는데 예.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약간씩 톤다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의미로. 좋아진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뜨거웠던 과열됐던 식는다. 것이 예. 이게 쭉 줄어들었는데 보통 그게 그 필립스 곡선에 의하면은 실업률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저거 보면 실업률이 안 늘어났잖아요. 그렇죠. 실업률은 그대로 간 거고 저게 바로 흔히 말하는 소프트 랜딩을 의미하는 거였었죠. 연착륙이 저런 거군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 곡선을 소개한 건 뭐냐면은 아까 봤던 그냥 구인율 하나만 본 거라든지 예. 뭐 또 구직률, 이직률 이런 거 하나만 본 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 베버리지 곡선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나 그러네요.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좀 장기적인 전망을 하거나 네.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걸 하는데 아주 좀 좋은 그런 거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. 네. 이게 주제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파월은 알고 있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인 그렇죠. 것 같습니다. 예. 원하던 대로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는 미국 경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파월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발언 중에 고용과 관련해서 이제 쇼크가 나왔을 때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. 이제 그 말은 뭐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하겠다 뭐 이렇게 뭐 그런 해석했는데 거죠. 예.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. 예, 당연히 이제 뭐 그쪽의 연준 인사들이 하는 얘기는 네. 이제 이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주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매우 조심하시더라고요. 네. 네.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걸 갖고 이제 판단하겠다. 그런 건데 네. 사실 연준에 이제 두 가지 그 책무가 있잖아요.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 그러게요. 하나는 이제 그 완전 고용, 그 고용을 이제 최대한 일으키는 건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고용이 만약에
실업자가 많이 양산이 된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연준으로서는 실업자를 줄이기 줄여야죠. 위해서는 네. 당연히 금리 인하, 뭐 연준이 할 수 있는 정책은 그거밖에 없잖아요. 연준은 재무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재정 정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이렇게 간접적인 정책으로만. 예, 그것만 통화 대응하는 정책만 거고. 써야 되는 거니까. 예. 그런데 지금 이 고용 지표를 보면은 네. 뭐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견조하죠. 예, 아주 견조하고. 네, 저게 좀 꺾여야 되는데. 네, 저게 꺾여야 네. 뭐 5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그렇죠. 최소한 그 정도가 나올 텐데 음. 지금 예전에는 뭐 5월 금리 인하 그 확률이라 그래야 되나요? 예. 시장이 바라보는 것들이 상당했었는데 지금 5월 금리 인하 확률은 뭐 5%밖에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. 보통 이제 6월로 가 있는데 네. 이것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러면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? 뭐 그럴 수도 있고요. 근데 이렇게 뭐 고용이 좋고 네.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 성장이 또 너무 좋아요. 그런 그 성장이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안 생기고 그렇죠. 그리고 고용은 건조하고 인하할 견조하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. 네. 그러면 앞으로 이제 4월에도 또 FOMC가 있을 예정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지표들 네.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고용 지표에서 봐야 될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시고 마무리 지을게요. 네, 그러면 이제 당장 저건 이제 미국 그 시간이니까요. 네. 4월 3일 그 비농업 고용 이제 몇 명이 됐나? 서비스 쪽이죠. 다 예, 그렇죠. 다 나오는 거죠. 예. 예. 그다음에 4일에는 실업수당을 얼마나 청구를 했냐.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실업자가 되면은 네. 우리처럼 이제 그 실업보험 같은 급여를 받는 급여가 거죠. 있으니까요. 저게 높게 나와야지 실업자가 많은 거죠.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예, 거죠. 예, 그리고 이제 실업자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겠죠. 네. 그래서 저게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5일에는 이제 실업률이 이제, 저게 제일 중요하고. 예, 그렇죠. 실업률이 나오는데, 뭐 지금 분위기로서는 네. 그냥 기존에 있었던 3.9% 이 정도를 그대로 뭐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. 근데 뭐 이게 만약에 이제 뭐 4.5% 이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, 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은 아마 금리 인하를 이제 시그널을 보내겠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,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봤을 때, 네. 뭐 그냥 5월 보다는 초에 있는 이제 그 FOMC에서는 뭐 금리 인하 거의 안 할 거라고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고, 네. 뭐 6월에서야 이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마지막 이거 어떤 겁니까? 예,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가끔 가다가 연방기금 선물, 네. 그게 선물이 있는데 예. 그걸로 이제 금리 인하가 몇 % 될 거다. 그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요 파란색이 6월물이에요. 예. 6월 마지막 날이 만기인 선물이고 예. 저 오렌지색은 9월 마지막이 그 만기인 선물인데 이 파란색 보면은 이제 지금 거의 5.25%예요. 그렇죠. 그 얘기는 뭐냐면은 6월까지도 거의 그냥 그대로 있을 시장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하반기 때 할 확률이 더 높아진 상황을 지금까지 지표로 봤을 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예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채권 플로어 관련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좀 잘 반영해서 좀 시장 대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채권 플로우 양영빈 기자였습니다.